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엔 여러분들이 뒤에 보셨던 것처럼 공공의 안녕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경찰하고는 다르게 이 사법경찰이라고 하는 이 분야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어 가는지 이 부분을 보시고 행정경찰과 비교를 해본 다음에 그 이후의 진행 과정을 여기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것은 공공의 안녕 부분을 주로 배우셨습니다. 문제는 여기 행정경찰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대표적인 조문을 가지고 소개를 했었죠. 자, 보시다시피 맨 끝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서 결정재량이었습니다. 그죠? 경찰권을 발동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 다음, 경찰권을 발동한다고 봤을 때 경찰권 발동 수단, 즉 취소 처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지 처분을 할 것인지 선택의 여지가 있다 그랬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선택재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행정경찰일 때는 결정재량과 선택재량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경찰 편의주의 이렇게 우리가 말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행정경찰에서는 경찰의 이 재량 폭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이게 이제 좋게 표현하면 경찰은 재량폭이 높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보시다시피 판사지휘밖에 원칙적으로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구제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었던 것이 재량권정 수축이론에 의해서 경찰 개입 청구권이 발생이 되는 이런 경우로 해석을 해서 원칙적으로 공권을 예외적으로 만들어서 해소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파란색 구조 자체가 원칙이 아닙니다. 원칙은 이렇게 재량이 인정이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구제가 되지 않는 게 원칙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예외 구조가 사실은 조문상으로는 아직도 재량행위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량권형 수축이론에 의해서 기속행위화를 하고 사익보호성이 인정이 된다면 공권으로 나타나는 이런 형태로 해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건 행정경찰이었고요. 사법경찰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이 사법경찰이라고 하는 이 수사를 맡고 있는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사법경찰이죠. 사법경찰이고요. 이 사법경찰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형사법이 적용이 됩니다. 형사법이 적용이 된다. 이게 이제 형법과 형소법이 적용이 되는 이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죠. 여기서 이제 형사소송법 조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어떤 조문이 존재합니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그걸 뭘 해야 된다? 수사를 해야 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196조와 관련된 부분이죠. 수사에 관해서 이렇기 때문에 196조는 끝부분이 뭐뭐 하여야 한다라고 끝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번 내용을 보죠.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는 수사에 있어서 혐의가 있다로 판단이 되면 수사를 하여야 한다입니다. 뭐뭐 하여야 한다라고 끝나게 되죠. 자, 그리고 형법 조문에는 무슨 행위를 하면 즉 범죄죠. 이게 범죄 구성 요건입니다. 그러면 뭐 사형, 무기 아니면 뭐 몇 년 이상 뭐 벌금 이런 형태로 처한다라고 하는 조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한번 해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색으로 일단 제가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칠판에는 색깔이 이제 거의 대부분 사용이 되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일단 이건 경찰관이 아니라 이제는 수사관이다. 이렇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수사관이 갑이라고 하는 국민이 X라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수사관은. 이 X라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범죄에 해당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이런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딱 봤을 때 전혀 범죄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더 이상 뭐 수사를 하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X라는 행동이 범죄에 해당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때 당시에 범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객관적 혐의일까요? 주관적 혐의일까요? 제일 초기이기 때문에 주관적 혐의가 될 겁니다.